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주택법 핵심 요약 강의 자료. 이 자료는 초보수험생 필수 강의 자료, 기출문제 2주 핵심 내용 정리, 실무경험 사례 강의, 시간 부족으로 요약 강의가 필요한 분을 위한 자료입니다. 이 강의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 학원 강의를 들어도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분, 행정 및 실무 경험 사례 공부가 필요한 분, 시간 부족으로 짧은 시간에 공부하실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강사 양력,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 현직 6년차,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팀장 등 경기도청 30여 년 근무,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법학사, 대한행정사의 교수 이총 및 공무원 행정사 등 공법 사례 강의 다수, 부동산 공부가 왜 필요한가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저자입니다. 목차는 주택법 목적 및 주요 키워드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택법의 목적 및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키워드는 주택의 공급관리법입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를 규율하고 분양, 가격, 품질을 통제합니다. 주택은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시장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 절차, 자격, 광고 규제, 하자 담보 책임, 품질 점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보호법, 주택법의 최종 보호 대상은 분양받은 국민입니다. 주택법의 중심은 사업자가 아니라 수요자입니다. 주요 용어의 정의, 주택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매 출제되는데 용어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용어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 구조주택이 단독주택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하숙집을 생각하면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는 같은데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을 공동사용,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는 5계층 이상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추가됩니다. 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국민주택,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주거전용 면적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예외가 있는데 수도권 제-읍면지역은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단 강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감옥,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목,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다목,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예산이 없어서 남의 토지에 금만 그어놓은 토지를 도시계획 예정도로라고 합니다. 라목, 감옥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단 강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를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복리시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단 강목구 공동시설을 말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 밖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분하는지 여부를 가끔 출제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입니다.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합니다. 1호 국민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하죠. 두 번째, 택지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공공주택단지 조성 사업, 혁신도시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등이 공공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간선시설,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연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선시설에.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합니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할 때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1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 6m 이상 너비로 공구간 경계 설정,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 안 부설주차장, 주택단지 안 옹벽 또는 축대, 식재 및 조경이 된 녹지 등으로 공구를 구별하죠. 두 번째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인, 2인 가구 등 도시 서민이 편리하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소규모로 공부하는 주택입니다. 개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및 종류 1호 아파트형 주택, 단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감옥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남옥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3호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제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에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로 합니다. 1호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이사항인데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주택 내부를 구분해 두 세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주택입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하다가 리모델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유형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은
감옥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현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남옥,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할 것. 다목에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목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주거 전용 면적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리모델링에서 세대 구분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옥,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남옥,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출입문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관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목, 전체 세대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라목의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만든 세대 구분형 주택은 구조 안전 확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다 함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죠.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란 일정한 자본기술 요건을 갖추고 국가에 등록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등록대상, 호수,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입니다. 면적 1만 제곱미터를 말합니다. 등록에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는 등록기준 자본금 3억 원,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입니다. 당 강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주택건설 사업은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은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사무실 면적, 사부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주택조합 설립, 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 등이 주택 마련을 위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단체입니다. 개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 지역주택조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마련을 위하여 설립.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등이죠.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조합은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 확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을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 이후 사망, 자격 상실, 탈퇴 시 결혼 충원 및 미달된 조합원 재모집 시는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두 번째는 강모구 사육 결혼 발생 시, 조합원 사망, 입주자 선정지 양도, 증여, 판결로 변경, 탈퇴 등으로 세대수 50% 미만, 자격 상실, 예정 세대수가 변경 세대수가 50% 미만인 경우에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세대원 1명 중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일체 소유. 거주 기간은 신청일 현재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주택건설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가장 광고로부터 예비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요. 모집 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 각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호.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3호.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호.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회 및 가입비 반환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하는 때에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금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조합원이 잘못 가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을.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청약 철회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간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예치기간의 장은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이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가입했는데 잘못 가입했다고 판단된 경우 30일 이내에 철회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사업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행정청이 사전의 심사에 추진을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단독주택 35 1단의 토지 및 한옥은 55입니다. 공동주택은 30세대, 50세대 예외가 있습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및 진입도로 6m 이상일 것.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 4m 이상 6m 미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은 50세대로 합니다. 3호 면적 1만 제곱미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단 각 호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2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합니다. 공구별로 분할 시행이 가능한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이행 및 통합심의. 착공기간.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합니다. 1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호 공구별 분할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고 두 번째는 공구 예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 2년 내입니다. 연장이 가능한데 다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수기간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매장 유산 발굴 허가. 공사할 때 문화재 나오면은 골치 아프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호 소송 절차 진행 중. 소송으로만 가능하지 사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3호 조건 부가로 착수 지연. 4호 천재지변 등 연장 가능합니다. 착공신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합심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부분 통합심의를 합니다.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다음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강역교통 개선 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통합심의가 가능합니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원칙.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호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어야 됩니다. 2호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권원이라는 것은 소유자들이 사용해도 된다는 소위 약정서를 권원이라고 합니다. 3호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는 동의 여부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4호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매도 청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를 시가로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1호 주택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경우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가보면은 95% 이상 확보했다고 프랜카드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5% 이상 토지를 확보하면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 계속 보유자는 제외합니다. 이 제도는 소위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소유자 확인 불가 토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사전 방문. 사전 방문 제도는 입주 전에 하자를 미리 확인 보수하게 하여 입주자의 권익과 주거 품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는 사전 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조치 의무.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확인 요청. 입주 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입주 예정자가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사업주체가 직접 판단하지 않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자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통보 의무. 사업주체는 조치한 내용 및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검사. 사용검사란 주택이 설계와 법 기준대로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사용검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다만 공구별 분할 시행 사업계획 승인은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하고 완료된 주택은 동별로 사용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보증자 등 사용검사. 1호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보증한 자 피해자죠. 입주 예정자 피해자입니다. 시공자는 파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호 사업주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 미이행. 피해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피해자는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도 사업 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 미이행했으니까 피해자입니다. 입주 예정자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기간,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용검사 효과, 주택 등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은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개요.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이 진행될 수가 있죠. 소송이 끝나고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요건,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합니다. 효력,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매도 대상,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합니다. 5%를 넘으면은 매도 청구를 할 수 없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자체가 쉽지가 않죠. 송달,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상권,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의 상한을 제한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개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단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1호 공공택지, 2호 공공택지 예의 택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외 적용, 원칙이 있으면 예가 있죠. 1호 도시형 생활주택, 2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예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예를 둡니다. 3호 관광특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두죠. 4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단 강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이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든가 소규모 주택 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을 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해서 주택 등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격,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하기 때문에 건축비만 해당이 됩니다. 투기가열지구 지정 기준, 목적은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죠. 지정 기준, 투기가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단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호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소가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대부분 10대 1을 초과한 곳입니다. 2호 당 강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 공급이 이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감옥 투기 가열지구 지정 전후로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남옥 사업계획 승인 건수나 건축 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호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당 강목에 해당하는 곳. 감옥의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보급률이 낮으면 투기가 일어나죠. 남옥 시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자가주택 비율이 낮아도 투기가 일어나죠. 다목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의 수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투기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 조정 대상 지역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가열지구와 이축지구로 크게 나눕니다. 조정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가열 및 이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정 기준해가지고 1호 가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첫 번째는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가열 지역이죠.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 가열 지역입니다. 세 번째,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은 투기가 일어날 수가 있죠. 2호 이축지역,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으로 강목에 해당하는 지역.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 이축지역이죠.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의 수가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이축지역입니다. 세 번째,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질서 교란 금지 목적은 불법 전매, 청약, 조작 등을 막아 공정한 주택 공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호.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강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상속이나 저당의 경우에는 제한입니다. 상속은 대부분 예가 허용되고 저당인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넘어가지 않고 저당만 잡혀있기 때문에 상속 저당은 제외합니다. 1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 2호 입주자 저축 증서. 3호 주택 상한사채. 4호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투기 대상이 되는 거죠. 대통령령에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1호에 뭐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2호에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가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위반시 조치, 지의 무효 계약의 취소,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 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기능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주택의 수명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죠. 리모델링 개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목의 대수선, 나목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다목,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첫 번째, 최대 상계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두 번째,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증축 요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는 상계층을 증축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이계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15층을 기준으로 이상이면은 상계층 증축, 미만이면은 이계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동의 비율. 리모델링 조합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 동의 리모델링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 대금을 장기간 나누어 갚도록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승인권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정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택상환사채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행요건. 1호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 2호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호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사항, 발행기간, 발행금액, 발행조건, 상환의 시기와 절차, 발행책임.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비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법상 청문. 청문이란 불리한 행정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어 권익을 보호하고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불리한 처분이 해당이 되죠. 1호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 말소 불리한 처분이죠. 2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불리한 처분. 3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불리한 처분이죠. 4호 행위허가의 취소. 이 대부분이 소위 사업자가 망할 수 있는 대상이죠. 이상 주택법 요약집 강의를 마치겠습니다.